변호사님, 지금 언론 방송, 우리 좌파 언론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제목을 달면서 슈퍼챗을 막 코인을 끌어당기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좌파 정권과 우파, 좌파의 언론 방송, 그 놈들은 어디를 뺏겼느냐? 바이든 정권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당시 트럼프를 마녀사냥했던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 메인스트림들, 이놈들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기사들을 그대로 번역을 다 해가지고 KBS, MBC부터 해가지고 지상파 다 틀고 그다음 메이저 언론도 다 트니까 그 기사들만 받아가지고 아프간 큰일 났다, 뭐 아프간 큰일 나서 이제는 뭐 우리도 베트남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빙산의 표면이고 사실은 제가 제목을 지금 뭘로 잡았냐면 해외 부분에서는 아프간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개인이 지옥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신의 한 수다. 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프간은 역사적으로 아시죠? 옛날에 영국에서 지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버텨가지고 영국이 손들고 나갔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에서 소련 한참 잘 나갔죠. 예, 소련에서 아프간 치가지고 병합시키려 했는데 결국 소련도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카에다를요, 그 같은 이슬람이고 같은 그거라고 해서 지금 탈레반이 숨겨주다가 사실은 9.11 테러를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부시가 사실은 글로벌리스트고 부시가 군산복합체와 석유 세력들의 힘을 늘 지지를 받고 텍사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세력이고, 사실은 뭐 부시가 네오콘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 결이 다른 공화당 쪽인데 딕 체니도 그 밑에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9.11 테러 이후로 조지자, 그리고 중동을 화약고로도 키우자, 유가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석유 루트도 점령하지만 무기도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9.12 테러 이후로 어디를 타겟으로 잡을까 하다가 이제 이라크도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린 데가 알카에다 근거지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고 아프간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탈레반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처음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 게 이제 9.11 테러 이후로 그때죠. 아프간과 개입이 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오마르라는 놈이 이 오마르라는 놈이 상당한 그 이슬람의 좀 잘못된 원리주의자 비슷하게 해서 여성을 그냥 얼굴을 다 가리게 하고, 원래는 70년대 아프간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에 그냥 제일 자유분방했거든요. 근데 원리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놈. 넘버 2, 3는 좀 이까지는 아닙니다. 그놈을 총살시켜버리는. 근데 오마르가 이제 지금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오마르가 거의 아프간을 지가 바라는 아주 극단적, 폭력적, 절제적, 여성들은 인간도 아니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탈레반이 이렇게 아프간을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약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과반 이상 수출하는 생산지에서 그걸로 돈을 꾸고. 그런데 아프간은요, 늘 그 전 세계 강대국들이 와서 개미 지옥이라고 늘 털고 빠져나가는 이유가, 아프간은 산악지대와 동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은 그 부족들이 워낙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한 부족이 어느 한 정부를 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탈레반도 얘들은 그냥 조용하니까 얘들은 가만히 놔둘래, 얘들은 그냥 적당히 손잡고 갈래,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세력들이 바둑 하나처럼 이제 색깔별로 있는 데거든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네, 그 이제 산악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계속 밤에는 공격하고 맞아요. 낮에는 그냥 미군이 순찰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베트남이 밤에는 베트공들이 해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하고 낮에는 숨어버리고 밑에 집마다 그렇죠. 다 땅굴도 파듯이 네. 아프간은 천년 동굴들이 있고 절대로 벼랑부터해서 지형들이 요새가 돼가지고 숲속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미아가 돼서 굶어 죽을 정도로, 네. 그런 산악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혜의 국경선 지역들을 감당을 못해서 티벳이 중공이 이제 먹고 나서부터 그게 국경이 이제 제일 험난한 지역이 중공하고 아프간하고 국경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티벳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프간이 사실은요, 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FATA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네. 파타. FATA. FATA라는 이 지역이 누구도 못 건드는 지역이에요. 여기 체첸 반군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중공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위구르 무장 독립혁명 세력이 700명 이상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 푼달이라고 하는 그 마약 삼각지대 그놈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그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어디 거친 마약 삼각지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미국이 들어가서 한번 초토화시키면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데 아프간 FATA 지역은요 그냥 밀림에 벼랑에 동굴에 그냥 아무도 제대로 장비도 못 들어갈 뿐더러 사람들도 갔다가는 그냥 동굴에 있던 저격수들한테 저격만 당하고 조용히 시체가 돼갖고 그냥 계곡에서 말라가지고 끝나는. 그러면은 그 지역은 해방구에 해방구. 아무도 점령을 못했고 아무도 점령 못하고 그럼 계속 공존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모든 계속 대립하는 지역? 이슬람 계통의 모든 테러리스트들 알카에다도 처음에 거기 숨어가지고 알카에다 내놔라 하니까 탈레반이 우리 못 건드려서 그때 미국이 어씨 탈레반 너 말 안 들어가면 너그 조지 줄게 알카에다 꺼낼까지 너그 조지 줄게 이래가지고 부시하고 그때 럼스펠드라는 국방장관놈이 그냥 세리가지고 그냥 세렸죠. 예, 이라크 조지고 그 다음에 이라크 조진 그 힘으로 가서 기세등등한 게 아프간을 조진 겁니다. 근데 아프간은요 탈레반이 마지막에 600명이 남았더라도 FATA 지역으로 들어가면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못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IS라고 여러분 이슬람 뭐 스테이트인가 뭐 있었잖아요. IS가요 사실은 알카에다를 결국 오사마 빈 라덴 죽었다고 수장시켰다고 하는데 역사가 지난 결과가 다시 나오겠지만 오바마 때 그걸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시 때 아프간을 조지고 탈레반을 조지고 오바마가 또 그걸 또 조지가지고 괴뢰 정권을 세우자. 그래서 자르카인가 뭐 카르자인가 하는 괴뢰 정권 친미적인 아프간 지역에 유학을 갔다 온 뭐 이런 지식인을 세웠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이놈과 이 주변 놈들이요 2공화국 때 우리 그게 100배 그러니까 미국이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 지역 그 부족들 마을 그러니까 카불 주변의 부족들 마을부터 마음을 좀 사라.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전부 방법을 다 줬어요. 그래서 지역 안정화 정책으로 100억을 이 마을마다 100억씩 주라면 99억을 저들이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억씩 주니까 이 사람들은 장난치나 코딱지만 뻥튀기만 주고 우리한테는 고기 준 다음에 뻥튀기 주고 있어 이래 된 거예요. 정보는 다 돌고 돌잖아요. 그렇게 착복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부족과 자기들과 조금 영향력 있는 전체 아프간을 통합시키고 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측근들만 뽑아서 장관을 시키고 그 측근들의 친인척과 추천받은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또 저들이 막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돈 모으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까지도 집을 살 정도로 그 돈 가지고 결국 탈레반이 들어오면 다 뺏길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우파 같은데요. 그러니까 힘없는 무능한 도망가는 우파들이면 그런 상황이 비슷하죠. 그 리더들이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에만 골몰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도망갈 때 다 도망가고 네.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구속되면 다 꼬리 자르고 내 아니야 이러고 네. 남 탓하고 맞아요. 근데 자 그래서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프간에요 그 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를 군에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월급을 그 비용을 책정해주고 무기를 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36만 명까지 아프간 정규군이 생겼는데 그 마을 전체나 다른 지역 우리가 말하는 주별로 시별로 감당도 안 하고 그리고 군인을 모집한다고는 장교들이 몇 명씩 모집했다고는 그 수당과 월급을 지가 챙기는 거예요. 사실상 36만 명에서 실질적으로 군인이 10만 명에서 15만 명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놈도 PT 체제도 못할 정도로 이번 영상도 나왔지만 오합지졸이고 게다가 자기들이 나오는 군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는 자기 친인척과 주변에 나눠주고 자기들만 부유해지고 자기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만 자유와 권리를 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재배하고 기존에 그 뭐 탈레반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냥 그 부족끼리 살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누가 들어와도 자기들은 도움이 안 됐고 아프간 정권을 과도 정권, 괴뢰 정권을 만들었는데도 자기들한테 뭐 내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면 달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카르자인가 자르카인가 하는 놈을 이번 한 번만 선임하고 연임하려는 거 잘랐어요. 새로 온 놈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미군에서 최첨단 무기를 주면 그게 탈레반에게 파는 거예요, 그거를. 탈레반에게 팔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지금 몇천 명이 죽을 것 같다, 몇백 명이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막 띄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든이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고, 바이든이 지금 아프간이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가 한 도하 협정이 잘못됐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때리겠다. 지금 바이든이 야망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파이 투고들 오늘 방송 이후로 다 태세 바꾸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언론과 전 세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바이든이 지금 공화당한테 중간선거 끝날 것 같거든요, 내년에. 그 전에 부시가 했던 공습을 때리려고 그래요. 공습을 때리려는 명분은 뭐겠습니까? 아프간이 죽일 놈이 돼야 되거든. 아프간이 완전히 지금 마귀들만 버글버글 해야 되거든. 그러면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했던 정책의 방향을 좀 한번 설명해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살 길은 공습에서 중간선거를 뒤집는 거. 왜 계엄 상태고 전시상 뜨면 국민들이 바이든 싫어하다가도요, 줄 선다니까요. 그래 해야지 과반을 다음 선거에 이길 것 같아서 북풍하듯이 지금 아프간 풍을 날리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코로나, 바이든은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아프간 탈레반을 죽일 놈이라고 막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이전 지도자 오마르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걸 언론에서 아무도 말하는데, 자, 2020년이죠. 2020년 3월에 도하 협약이 생겼습니다. 3월 9일로 알고 있어요. 2020년이다. 각 부족에서 세금 대신 이렇게 뜯어내는 정도로 정말 이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지킬 의지도 없다. 그래서 미군은 철수를 점차적으로 하는데, 첫째,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IS와 같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아프간에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도록 근거지를 만들지 마라. 두 번째, 테러의 같은 공격이나 서방 국가의 탈레반이 협력해서 테러에 끼지 마라. 9.12 같은. 그렇게 하는 순간은 너희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파타 지역을, 핵폭탄을 내려가 파타 지역을 없애겠단 말이야. 네.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그 근거지가, 여기서 진짜 지하에 떨어뜨리는 거 알지요? 전술핵은 땅을 녹여버리고 깔아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타 지역만 5방 하면 방사능도 문제없이 땅이 사라진다니까요. 사실은 트럼프가 그리까지 겁을 줬어요, 걔들한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핵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아까 버퍼링이 생겼습니다. 예. 핵을 제외하고도 고폭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쓰지 않아도 완전 초토화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선택의 영역이죠, 사실은. 네. 예. 자, 여러분 지금은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까 3월 9일 이후로 안 들린다는데 나와요, 잘? 잠깐만요. 나오면 말씀 좀 주세요. 이승수 변호사님, 이 말씀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옵니까? 예,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님, 그 말씀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보내가지고 2020년 3월 9일 도하 협약에서 이제 탈레반한테 약속을 받아줍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오마르와 같은 탈레반이 아니다. 너희들 IS와 같은 탈레반이 아니면은 우리가 재건 작업도 도와줄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정권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투표로 이제 바이든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이든이 CIA에 보고를 받으니까 바이든이 열받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에이브라함 협약으로 중동의 평화를 만들어냈고, 기억나시죠? 에이브라함 협약으로. 중동과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구약의 에이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무기를 팔아야 되고, 트럼프가 셰일 가스 가지고 세계 1등의 자주 석유국가를 만든 걸 지금 송유관을 다 제거하면서, 규제하면서 다시 석유값 중동에다, 오펙에다 던지고, 저거들은 거기서 재벌 석유회사들과 무기회사들의 살을 찌우고 자기들은 돈을 받으려는, 요 딱 네오콘 같은 느낌으로 얘들이 가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도하 협약으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니까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아무도 말 안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이 이야기에서 다시 도하협정을 한 2020년 3월 9일에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8년 파키스탄의 살인마들 또는 국가 반역자들 또는 전범들만 가두는 반지하에 물기가 척척하게 가득하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수개들 지하 감옥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거기서 8년간 복역하고 거의 건강도 마시가고 정신도 마시고 맞죠. 8년 있었습니다. 모두 침침한 심판, 몸에 곰팡이가 생겨요. 거기서 8년간 있던 한 사람을 문이 열립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그 사람을 끌어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종신형이었어요. 거기서. 누군가요? 그 사람이 바로 뮬라 압둘 가니 바르다니. 이번엔 등장한 탈레반의 일지도자. 왕이하고 만났던 아프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2018년까지 감옥에서 살다가 오마르가 죽으면서 이 뮬라 압둘 가니 바르다니 이름이 너무 길다. 이 사람이 제 자신의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지략도 뛰어나고 협상력도 뛰어나고 부하들 통솔 잘한다고 해서 오마르만큼의 완전 원리주의인 강경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파키스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쓱 하고 풀려났어요. 트럼프의 오케이에 의해서. 폼페이오의 트럼프의 폼페이오가 보고했죠. 그리고 CIA에서 트럼프한테 안을 몇 개를 줬어요. 자, 지금의 아프간 괴뢰 정부로서는 이거 못 간다. 독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하다. 그리고 우리 미군 병사들이 더 죽는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야, 그러면 가능성, 시나리오 뭐가 있어. 예. IS가 아프간을 한때 장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IS 아프간 지부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하고요. 18년, 19년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하고 누가 IS하고 싸워서 IS 아프간의 제일 핵심 세력 격퇴한 줄 알아요? 누굽니까? 탈레반입니다. 이거 아무도 말 안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18년도에 이 압둘 가니, 이름이, 뮬라, 아까 존칭이고, 뮬라 압둘 가니 바르다니가, 압둘 가니랄까요? 네. 압둘 가니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안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하고 몇 달 동안 정신 상태가 다 올바르게 만들어줘요. 그게 어디서 했다? 미국 CIA 안가에 데리고 와서 건강 관리하고 다 체크해주고 면도 다 해주고 다 씻겨주고 병 다 낮춰주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문을 합니다. 자, 이제 오마르하고 다르게 탈레반 너희들이 점진적으로 아프간을 정권을 잡을 텐데 그럼 우리랑 약속할 수 있냐? 표면상으로 협약을 하자. 그리고 어기면 너는 언제라도 죽는 거 알지? 그리고 너 우리하고 이제 이야기할 만하게 왜냐면 압둘 가니도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압둘 가니가 탈레반에 있는 나머지 잔존 세력들이 거의 IS에서 맨날 불타고 있었어요. 아세요? 지금 탈레반 욕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탈레반 때문에 뭐 비행기 떨어졌다 하면서 억수로 지금 감정화시키고 있죠. IS가 몇 명을 태워 죽이는 줄 아세요? 몇십만 명을 태워 죽었어요. 맞습니다. 아이들 태워 죽이고 영상 찍어서 태워 죽이고 여자가 강간하고 나서 여자가 강간을 몇십 명을 당하니까 피 흘려가 죽고 있는데 기름 하하하 웃으면서 기름 부어가 불 태워 죽이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목을 베버리고 이랬다니까요. 그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IS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언론이 아무 말 안 해요. 재벌 언론, 좌파 언론들이 미국의 언론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IS가 저질렀던 게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라크 몇십만 명을 그렇게 돌이고라고 학살을 했거든요. 그 여자분이 데리고 가고 강간하고 미국 기자도 잡혀가가지고 안에 삼고 했다가 막 도망 나갔다가 죽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IS가 아프간을 장악하고 그랬을 때 압둘 가니를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고 파타 지역하고 몇 군데 있는 탈레반을 데리고 와서 미군이 IS를 격퇴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 지역과 그 정보원과 그리고 IS에 탈레반에 있던 애들 몇 명을 보내요. 종으로. 그래서 정보 수집 다 밤마다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IS 수장을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쿠르드족도 그렇게 협력해서 같이 싸웠다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탈레반의 압둘 가니가 최근에요, 도하로 갔습니다. 도하로 가서 뭘 하냐면, 모두들 아프간, 우리 탈레반이 점령군 같이 행포 부리면 안 된다. 아프간의 정파들, 다른 중동의 지도자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아프간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할 건지, 또 통합할 건지 회의를 해보자. 이러니까 저거 절대 못 믿겠어.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그리고 압둘 가니가 문화위원회인가 그 수장한테 말해서 여성들, 지금부터 여성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각 대사관들마다 뉴스 기사에 그대로 나 있습니다. ITN도 언급했더라고요. 각 대사관마다 털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이유 없이 확산하면 너희들 처벌당한다. 그런데 아프간에 대해서 지금 탈레반이 오니까 경기를 일으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 2, 3만 명 있지요. 왜? 착복한 사람들, 그 공무원들, 그리고 그냥 악하진 않지만 그 아프간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경찰들, 그 다음에 군인들, 가짜 군인들, 이런 정부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종사자들이 한 10만 명 안 되겠습니까? 더 되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확보해주고 빨리 찬찬히 보내줘야 되는데 바이든이 그걸 보내주지 못했다. 바이든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일부러. 비행기에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바이든이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죠. 왜? 더 차분하게 수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바이든이 가만히 두고 있다. 되게 의아해 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가만히 두고 있다. 그리고 뮬라 압둘 바르다니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폼페이오하고 같이 서명을 한 압둘 가니 바르다니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그냥 언론에서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IS가 같은 나쁜 놈, IS하고 지금의 오마르가 아닌 압둘 가니의 탈레반은 IS가 10배 더 독한 놈들이고, 더 나쁜 놈들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성 공무원도 쓰겠다고 지금 이런 말들을 쭉 하잖아요. 지금 탈레반들이. 그 뉴스는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벌써부터 이제 편향성이 보이는 게 예. 그렇게 이제 이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예. 일부 탈레반들의 그 일탈 행위는 통제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겁니다. 예. 일부 일탈을 지금 몇백 건이나 몇천 건이 될 수 있지만 뭐 탈레반 수장들이 10만 명, 100만 명 죽여라고 안 했다니까 지금. 근데 통제 못하는 놈들이나 지가 지부모를 죽임을 당했던 그 지역의 관리, 그 지역의 경찰에 대한 복수가 있는 애들이 지는 죽어도 상관없다면서 좀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늘 정권이 탈레반에서 아프간으로 넘어갈 때도 탈레반 쪽 학살당한 거 아세요? 그 정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탈레반이 30만 명인데 600명으로 줄었으면 얼마나 죽었을까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몇십만 명 죽은 거지. 그렇죠. IS에서 죽고 아프간 과도정부에서 데리고 가서 다 죽고.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말씀대로 자잘한 죽음과 복수에 대해서는 지도부들도 뭐라고 못해요. 하지만 이 물라 압둘 가니가 도하에 가서 외교를 하겠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각국의 중동 국가의 대표자들 다 온나. 네,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가를 세울지. 다만 저것들은 이슬람 그거에 대해서는 버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 상태인데, 왜 지금 그러면 시진핑도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도 죽으려고 하고 있고, 이걸 언론 플레이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떨어지는 몇 개 장면하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총 쏴 죽이고 여자 죽였다 이런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느냐. 바이든이 지금 공습이 필요하거든요. 대전환이 필요해요. 민주당은 지금 알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바이든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바이든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거 아닥시키려면 하원, 상원 전부 공습해가지고 압둘기니 바르다니를 죽여야 돼요. 트럼프한테, 폼페이오한테 신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마르와 다르게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게다가 더 주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왕위를 만나러 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압둘 가니 바르다니가 왕이가 바르다니를 불렀어요. 제일 실세니까. 네. 아프간 점령되기 이번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왕위를 압둘 가니를 불렀어요. 중공에다가. 그래서 베이징에서인가 텐진에서 만났나? 어디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왕이가 그래요. 우리가 탈레반에 대해서 아프간을 재건하는데 1대1로의 돈을 부어주고 뭘 부어주고 돈 엄청 줄게라고 말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때 압둘가니가 사람들이 다 놓친 게 뭐냐면 그때 유튜버들이 와 탈레반하고 중공하고 손잡았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때 압둘가니가 뭐라 말하는지를 단어를 하나를 못 봤어. 뭐라고 말했어? 뭐라 했냐면 우리 아프간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중국에 대한 중공에 대한 테러 시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못하게 하겠다. 다만 FATA 지역은 자기 돈으로 못한다. 이게 가로였던 거예요. FATA 지역에 누가 있냐? 체첸 반군도 러시아로부터 피해가 있지. 뭐 알카에다 몇십 명도 있지. 뭐 IS 잔당이라는 몇십 명 군대원들도 있지. 세계의 모든 테러 쓰레기들 남은 잔존애들이 그게 막 진짜 이렇게 수염 다 기르고 괴물도 같이 지내는 애들도 있는데 탈레반도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이 거기에 600에서 700명이 있다. 그리고 탈레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 사람들에서 중공에서 아프간 정부 때 들어와서 작년에 잡혔잖아요. 중공 스파이 20명이 한꺼번에 잡혔어요. 그 작업하고 그게 위구르족들 정보 수집해가지고 제거시키려 했던 돈을 주고 그거 잡혔어요. 거기서 탈레반이 위구르 제가 K파트에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을 탈레반이 안고 있어야지 파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번에 압둘가니가 뭐라 했냐 왕이한테 돈은 받을게 너희들한테 그 조폭들이 뭐라 하지 삥 뜯는 거 너희들 매달 우리한테 돈 내준고 그러면 좋게 말하면 외교라고 예 탈레반 차원에서는 너희들 안 건들게 하지만 파타 지역은 난 못해 난 몰라 이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파타 지역에 무장 독립 위구르가 있고 거기서 몇십 킬로도 안 되는 데가 바로 중공 국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중공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투르크 형제국이라고 해서 제가 늘 몇 달 전부터 말해왔는데 터키가 무기를 대주고 있고 그 무장 독립 위구르 그 다음에 탈레반이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탈레반이 20, 30%만 아프간 장악하고 있었을 때 무장 위구르 형제국이라고. 왜냐하면 투르키스탄 다시 그쪽에 서투르키스탄인가 그 지역이 다시 파란색 위구르 깃발이 자기들 형제국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중공으로 독립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국경 지역을 늘 저거들이 데리고 놀듯이 날아다니듯이 있기 때문에 저거들이 그걸 필요로 했고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터키와 서투르키스탄 위구르와 그 사이의 아프간과 아프간 안에 있는 파타 지역은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투르크 형제들. 네. 그래서 물밑으로는 지금 위구르 독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훈련해주고 있다고 석 달 전에도 제가 K파트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표면상 중공으로부터 돈은 받고 그 관리비, 삥 뜯는 거 그걸 받고 물밑으로는 파타 지역에 있는 위구르 무장 세력은 놔두고 있고 근데 그걸 폼페이오가 몰랐겠습니까? 그걸 트럼프가 몰랐겠어요? 압둘가니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 잘 도와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힘의 균형을 맞춰놓은 거였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미국 자국민의 미군 병사들 그 아프간의 그 정신없고 의지 없는 놈들 말하는 일부 정말 무력한 보수들처럼 정신없는 놈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죽게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혈세 낭비가 몇백조 원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무기 주면 뭐하냐. 탈레반 다음날 탈레반이 그 무기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교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IS라는 최악의 그걸 살상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 쿠르드 조각하고 친했지만 이번에 탈레반의 압둘가니 바르다니하고 신뢰가 생겼다니까 지금. 그래서 도하 협약을 맺은 거라니까. 2018년에 꺼집어내고 2019년에 그렇게 2020년에 도하 협약을 낼 때까지 계속 압둘가니를 신뢰를 지킨 거죠. 압둘가니가 큰 거죠. 그래서 압둘가니가 지금 탈레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들 보호하겠고 여성들 가급적 건들면 안 되고 뭐를 하고 공간 건들지 말라고 지금 명령 계속 때리고 있는 게 제발 진정들 해라. 예전에 탈레반이 아니다. IS하고 비교가 안 된다. 오만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지켜보지도 않고 이제 공습 때려가지고 저거 죽이고 다시 화약고를 만들고 다시 분쟁을 좀 만들어야지 중공도 그걸 바랄 거다. 왜?
지금 압둘가니가 위구르한테 우호적인데. 중공이 언제라도 그 국경 접한 그 지역하고 파타 지역에서 한 2시간만 산 타고 넘어오면. 미국은 뭐, 중공 입장에서는 예. 북한이나 대한민국 뭐 이런 데랑 비할 바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협적이죠. 위협적이고 비옥하고 거기서 네. 태양광 재료를 다 만들 정도로 거기서 면화를 다 만들 정도로 그래서 몇백만 명을 가다 놓고 사실은요 몇천 명 1년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구르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까? 네. 시리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얼마인지 몰라요? 쿠르드족 학살당한 거 아십니까? IS에서 쿠르드족이 얼마나 죽은지 모르시죠? 여성들. 그런 걸 언론에서 해외에서 말 안 하니까, 아, 이번에 탈레반만 베트남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데, 중동의 국제정세에서는요, 사실은, 그럼 중동요, 위구르 죽이는 게 더 많아요. 사람 죽게 만들고, 낙태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응? 그 위구르를 독립시키려고 독립의지가 있는 티벳, 독립의지가 있는 위구르, 독립의지가 있는 홍콩, 독립의지가 있는 대만, K파티가 위구르 깃발을 먹고 해서 어쨌든 티벳하고 대만하고 홍콩 깃발을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광장에서 지금 4년, 횟수로 4년째. 여러분,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막 비행기에서 하나 떨어진 모습,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동돼가지고, 아, 맞다. 바이든 빨리 뭐 안 때리고 뭐 해. 바이든 빨리 공습해.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평양 해방 내전 그 압둘가니만 죽이면 다시 탈레반들은 흉폭해지고 난리가 날 거야. 원수라고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탈레반 그때 또 나쁜 놈이라고 더 조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들 더 조지고 불살라 버리라는 거야. 이게 다들 동조해가 지금 우파도 전부 다 유튜브도 전부 다 해외 언론 표면만 보고 압둘가니 바르가니가 오더를 받은 게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지가 파타 지역에서 살려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되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막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막 저렇게 될 수 있어 막 이제 그런 이제 우파 유튜브나 이렇게 기본적인 기조인데 실제로 왜 미국 정도의 통제력을 갖고 있었던 어쨌든 통제력을 갖고 있었죠. 통제를 갖고 있었던 미군이 저렇게 급격히 철수를 하면서 혼란을 야기했을까? 첫 번째.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리고 도대체 저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 굳이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악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저 탈레반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킬 게 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때리고 조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의도를 갖고 미군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든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든 정부는 의도를 갖고 저런 혼란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탈레반 정부를 너무 극단적으로 악하게 보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의 탈레반 정부를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아주 선하고 얕자고 그다음에 뭐 우파고 막 심지어는 이렇게 보는 것과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외교는 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항상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착한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면 착한 나라고요. 근데 미국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거기에 이제 혈맹이라는 관계가 이어질 정도로 신의에 기초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외교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탈레반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처럼 실제로 그 힘이 역학한 게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 지금 저 정확한 탈레반 정부라고 하는 저 정부의 행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 분석인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도하 협약을 파기를 선언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 파기 협약을 그 위반 사항이 탈레반이 생기면 미국이 너 없애버리겠다니까요. 압둘가니는 미국한테 노출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살려준 사람이고 감옥에서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왜? 우리하고 제일 말이 통하고 약속을 지킬 놈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감옥에 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을 데리고 와, 그놈을 설득시키고 몇 달 동안 그놈을 안가에서 지켜보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그놈의 진실된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놈한테 오더를, 작전을 하나, 오퍼레이션 하나씩 줘서 IS를 격퇴하는지 보고 탈레반 겉과 속이 어떻게 이자가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탈레반은 다들 패망하고 없어져가지고 그냥 병신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하겠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랍니다. 전투병이 600몇 명밖에 안 된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몇십만 명이 다시 몇만 명이 탈레반이 됐고 탈레반을 돕는 그 주주마다 부족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면 탈레반이 자기들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들고 아프간 정부하고 싸우는 거는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렇죠. 너희들끼리 네, 그리고 중립이라니까요. 지금 나머지 30 몇 프로의 아프간 지역이 중립이고 그 탈레반 안 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 명 탈레반에 600명에서 지금 6만 명에서 7만 명까지 거의 10만 명까지 반군사들까지 하면 병력이 모였잖아요. 지금 탈레반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프간 사람입니다. 탈레반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아프간에 있던 그냥 부족 사람이나 아프간 정부에 억울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탈레반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안에 내부의 정치적 싸움이에요. 그냥 권력 구조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저는 물론 뭐 이슬람 뭐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여성 차별이나 이런 거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실제 이제 지금은 너무 그거에만 조금 포커스해서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죠.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 미용실 뭐 여성 뭐 미용실 뭐 이 사진을 갖다가 다 무슨 페인트칠을 하고 막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뭐 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못 들게 하는 거랑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리고 악이 있고 차악이 있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탈레반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이슬람 극단 원리주의들은 제일 싫어요. 죽이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악과 IS 같은 최고의 악마 같은 놈들이 있고 차악들이 있어요. 중동에 보면 무장 세력들이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바이든만큼 또 악마들이 있어요. 겉으로 스테이크 자르면서 네, 그러면서 공습을 때려가지고 몇만 명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같은 악마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고 스테이크를 자른다고 악마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악마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무조건 뭐 얼굴을 가리고 뭐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총을 하나 들고 있는 쿠르드족이 악마가 아니에요. 쿠르드족들 진짜 미국만 도왔다니까요. 터키한테 학살당하고 시리아한테 학살당하고 막 영토 받기로 했다가 이라크 지역 영토도 못 받고 막 그렇게 쿠르드족은 얼마나 착했다니까. 우리가 따지면 거의 우파였다니까요. 그냥 미국도 없는. 그러다 미국한테 나중에는 또 좀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있고 외교적으로 터키가 또 쿠르드 살려주고 쿠르드한테 영토 떼주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거야. 삐질 거야. 이러니까 또 중공과 러시아에 붙을 거야. 이러니까 또 쿠르드는 땅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좀 소외되는 거 있고 그런 지역별 세력의 싸움이에요. 국가가 요건 되려면 영토, 인구,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정부 아닙니까? 몬테비오 협약인가 뭐 거기서. 그런데 그거 준비가 안 돼, 그거 다 안 된 쿠르드족들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학살당했는데 뭐 해외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저는요 스테이크 아주 레어에 피 질질 흐르는 스테이크 자르면서 오늘 몇만 명 죽일까 하면서 고기 뜯어먹고 있는 전 바이든 세력들이 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 뒤에 있는 분산 세력들하고. 악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악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악 아니에요. 시진핑이 악 아니에요. 다 악이지. 이게 항상 뭐 이렇게 그 어떤 사회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를 볼 때 세력이 좀 더 있어 보이면 그게 선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우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력이 막 있고 막 이름이 있고 유명하면은 더 정직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게 이제 점점 이 권력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뭐 이 외교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를 보는데도
이러한 그 시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냥 뭐 진실이고 뭐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좌파 언론 방송하고 미국이 주류로 돼가지고 글로벌 언론들, 재벌들이 갖고 있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대재벌 언론들 있죠. 네. 흐름이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기득권을 진 직원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조질까, 그게 지금 다 따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파 유튜버 분들이라는 사람들,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똑같이 따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자료를 좀 더 찾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현상을 좀 확인한 다음에 뭐 우리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내심을 못 가지더라고요. 네. 누가 먼저 할까봐 해서 긴급 속보 유튜버들이 막 다 던져. 다 해외 언론하고 좌파 언론들하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성팔이라고 했어요.